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수열에 관해 살펴봤던 내용을 복기도 좀 해볼 겸 또 무엇보다도 이 수열과 함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도 해볼 겸 이 준비된 간단한 질문을 보면서 자, 관련된 얘기 쭉 풀어나가 볼 건데요. 갑자기 수열과 함수 이 둘을 연결시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우선 여기 띄워져 있는 이 한 줄의 문장을 가볍게 읽어보면서 자, 관련된 내용 또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수열도 결국 함수로 봐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수열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봐줄 수 있다는 게 이 화면 속에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되겠는데, 자, 이 말뜻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여기 자 띄워져 있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해볼게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구해보자라고 돼 있고, 자, 제일 먼저 띄워진 이 수열부터 보겠습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구해보자면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나요? 자,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 놨으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이 괄호 안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수열의 제 n항이 2n-1이라고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2n-1이라는 식에다가 n에 1을 집어넣으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의 값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n에 1을 집어넣으면 그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첫째 항은 1이겠고, 그리고 이 수열의 둘째 항은요, n에 2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3이거든요. 그래서 자, 둘째 항 3이고 셋째 항은요, n에 3 집어넣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럼 n에 3 집어넣었을 때는 5가 나오기 때문에 셋째 항은 5고 넷째 항은 n에 4를 집어넣어보면 7이 나오기 때문에 자, 넷째 항은 7이다라고 적고 나서 다섯째 항부터는 자, 그냥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넷째 항까지만 구해보자고 돼 있어서.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또 일반항에 대한 식을 보면서 n에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입니다. 자, 그리고 n에 또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이 9 빼기 1, 8 나오거든요. 둘째 항은 8이고, 자, 그렇게 셋째 항은요, n에 3을 집어넣어보면 27-1, 26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항은요, n에 또 4 집어넣어보면 81-1 해서 80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또 구해봤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열도 보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는 또 여기 자 나와 있는 식을 보면서 이 밑줄 친 식을 보면서 다 또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대답할 때는 여기 참고 삼아 띄워져 있는 이 함수와 또 그 그래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밑줄 쳐놓은 이 식하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치는 식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인 식이다라고 봐줄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식에서는 변수로서 문자를 n을 사용했고 이 식에선 변수로서 문자를 x를 사용했고 그 차이일 뿐인데, 단순하게 보면.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자, 이 식은 자연수 n에 대한 식으로서 이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이고, 요 식은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식인 거다 라고 그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 2, 3, 4 이 자연수들을 차례로 대입했을 때 그때 자 각각의 상황에서 출력되는 함수값을 쭉 보게 되면, 아웃풋을 쭉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생각을 해볼 거라서 이 함수의 주기는 지금 몇인가요? 자, 이 함수의 주기는요, 공부했던 대로 생각을 해주자면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죠. 그거를 자 x의 계속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로 나눠주자라고 생각해서 이 함수의 주기가 계산이 가능한데, 그럼 파이 약분되고 2분의 1 분의 2는 4거든요. 그렇게 이 함수의 주기가 4라고 계산되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에 x 좌표가 4일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원점부터 점 4,0까지 거리를 재보면 4일 텐데 그 거리를 4등분 하면서 자 생각해보면 그때 자 표시되는 각 지점의 x 좌표를 적어본다면 여긴 1이고 자, 여긴 2고 여긴 3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x값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값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값이니까요. 자, x가 1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얼마인가요? 함수식을 보아하니까 딱 봐도 1이겠네요. 자, 그리고 x가 2일 때 이 함수의 값은 0이겠으며 x가 3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자, 마이너스 1일 테죠.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 1 적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x가 4일 때 이 함수의 값은 0이고 그렇게 이 표시하는 각 지점에 y좌표를 차례로 읽어가면 1, 0, 마이너스 1, 0을 차례로 읽어가면 그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가 되겠으며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수열을 AN이라 좀 불러줄게요. 그러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식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는 fx라고 좀 불러줄게요. 그랬을 때 a1, a2, a3, a4의 값이나 f1, f2, f3, f4의 값이나 같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함수의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제한시킨 채로 그 각 자연수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값을 보는 것이나 이 수열의 각 항의 값을 보는 것이나 같기에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제한시켜 이 함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수열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수열의 일반항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냥 함수식이에요. n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의 값이 나오고 n에 2 집어넣으면 둘째 항의 값이 나오고 자, 그런 식으로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 함수식인데 대신 자연수에 대해서만 그 값이 정의되는 그래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식인 겁니다. 수열의 일반항은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면은 여기 적혀있던 이 문구에 대해서 그 말뜻이 여러분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죠. 수열은요, 자연수 1, 2, 3, 4 등의 수열의 각 항을 대응시킨 것이므로 수열도 결국 함수입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열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인 거예요. 따라서 수열은 함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더 정확히는 수열이 함수에 뭔가 포함되는 개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첫 번째 수열 다시 보자면 이 수열은 이 1차 함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습니다. 그냥 이 함수의 값들 중에 자연수 x에 대응하는 값만 쏙쏙 골라보면은 그 함수 값들이 결국에는 이 수열의 각 항의 값과 연결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값들하고 여기 있는 값은 일치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함수에서 일부를 필터링해낸 게 곧 이 수열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관점에서 이 수열은요, 이 함수하고 내용상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까지 얘기해 보면서 이 화면 안에서 준비되어 있던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진즉에 답을 다 해봤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열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수열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열이라는 대단원 전체를 공부해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이와 관련해서 상세히 준비했던 내용을 다 설명을 해본 겁니다.